눈밑지방이 보통은 노화의 상징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그러면 젊은 층에 30대가 돼도 생기는 경우는 왜 그런 걸까요? 빨리 생기는 경우에는 10대에도 생겨. 10대부터 눈밑지방이 있는 경우도 있어. 이건 선천적으로 골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눈밑지방이 원래 많은 경우, 그런 경우는 10대, 20대 가리지 않고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과거에는 눈밑지방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눈밑지방 재배치는 40대, 50대 지나서야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관심들이 많으니까 자꾸 자기 얼굴을 보다 보니까 눈밑지방이 보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이 알게 됐고, 사람들이 젊은 연령에서도 난 치료하고 싶다, 그런 욕구들이 많이 생긴 거지. 이게 보통 눈밑지방 수술을 하고 나면 나중에 재발이 된다고 하는데, 좀 젊을 때 수술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또 수술해야 되지 않을까요? 눈밑지방 수술은 잘못 수술 받으면 빨리 재발할 수 있어. 1년 이내에도 재발할 수가 있는데, 제대로 수술 받으면 10년 이상은 괜찮아. 젊을 때 했다고 나중에 또 할까봐 걱정해서 안 하는 거는 안 좋은 거야. 오히려 눈밑지방이 진행이 될수록 피부 처짐이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경과가 덜 좋아. 신경이 쓰일 때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지. 일부러 참고 기다려서 지방이 늘어나는 걸 기다리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야. 이미 탄력이 떨어진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눈밑지방만 해도 탄력은 계속 떨어져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처짐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경우에는 눈밑지방 재배치만으로는 만족하기가 힘들고,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눈밑 피부에 탄력을 주는 탄력 레이저를 같이 하는 게 더 만족도가 높아. 눈밑지방 상담을 받으러 가면 보통 다 똑같이 눈밑지방 수술만 권하는데, 이거는 유형이 따로 없나요? 눈밑지방도 유형이 되게 다양해. 그냥 단순히 지방만 있는 경우도 있고, 아래가 꺼진 경우도 있고, 피부 처짐이 심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형에 맞게, 많이 꺼졌다면 필러나 지방이식 같은 시술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처짐이 심한 경우라면 눈 밑에 탄력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유형에 맞는 치료를 해야 만족도가 높아. 눈밑지방하고 제가 라식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혹시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요? 신경 쓰이는 거 먼저 해야 되는데,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라식을 한 다음에는 3개월 이후에 눈밑지방 수술이 가능해. 그렇지만 이제 눈밑지방 수술하고 나서는 한 달 이후 정도부터는 라식이 가능하지. 신경 쓰이는 거 먼저, 그리고 스케줄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거지. 눈밑지방 수술은 다크서클도 심한데 이게 보통 같이 치료가 가능할까요? 다크서클도 원인이 매우 다양한데, 눈밑지방과 색소침착이 같이 있는 경우에 눈밑지방을 치료한다고 색소침착이 개선되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있는 경우에 눈밑지방 수술로 다크서클이 없어진다, 그거는 거짓말이야. 눈밑지방 수술 따로, 색소침착 치료 따로 해야 만족할 수 있어. 원장님, 눈밑 주름이 좀 심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시술을 받으면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눈밑 주름은 종류에 따라 조금씩 치료 방법이 달라. 기본적으로는 탄력 레이저 또는 프락셀 같은 그런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근데 주름이 명백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 라인이 확실히 보이는 경우는 그런 레이저를 해도 그 주름이 없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눈 밑에 주름 필러, 주름을 따라서 조금씩 필러를 주입해주는 그런 주름 필러를 해야지 주름이 개선될 수 있어. 성형외과 가면 상안검, 하안검이라고 해서 무조건 절개를 권유를 하는데, 주름은 꼭 절개를 해야지만 나아질 수 있는 건가요? 주름은 절개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물론 뭐 많이 처진 경우 절개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인상이 변하고 절개를 하게 되면 애교살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을 각오하고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그러면 이제 하는 거고, 난 그런 인상 변화가 싫다 그런 경우에는 뭐 레이저 치료라든지 눈밑 주름 필러, 그런 치료로 주름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어. 그리고 주름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경우 잘라서 당긴다 해도 그 아래에 있는 피부에 남아있는 주름은 없어지지 않아. 주름이 절개된 부분은 없어지겠지만 그 아래에 있는 주름은 그대로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절개로 모든 눈밑 주름은 해결할 수가 없어.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치료를 해야지 무조건 주름이 있다고 절개한다, 해결 방법이 아니야. 그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돼. 눈밑지방이 있어서 눈밑 주름이 생긴 경우가 간혹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만으로도 가능할까요? 눈밑 지방과 주름이 같이 있는 경우는 주름 레이저 치료만 한다고 좋아지진 않아. 기본적으로 눈밑 지방이 없어져야 눈밑 지방이 개선되는 거기 때문에 눈밑 지방이랑 눈밑 주름은 별개의 치료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지방과 주름이 있는 경우는 지방 재배치와 같은 눈밑 지방 수술을 하면서 주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원장님, 다크서클이 한번 발생하면 잘 사라지지 않는데, 인터넷에 이런 연어 먹거나 녹차팩을 올리면 좋아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좀 좋아지나요? 다크서클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고, 실제로 뭐 녹차팩을 올린다든지 연어를 먹는 사람도 있고, 연어를 심지어 눈에 올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한 여러 가지
낭설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녹차팩을 올린다든지 연어를 뭐 먹고 이런 것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차라리 좋으면서 영양분이 많은 그런 음식을 열심히 먹는다든지 아니면 눈이 피곤하지 않게 한다든지 잠을 푹 잔다든지 그런 식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녹차팩 올리고 연어 먹고 아니면 연어를 올려서 다크서클이 없어졌으면 사실 다크서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없어지지. 그런 것들은 사실 도움 안 되고, 비수술적 또는 치료 안 하고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은 잘 자고 그리고 눈 피로하지 않게 하고 영양소를 적절하게 잘 섭취를 하고 충분히 건강한 운동 해주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크서클이 생기고 나서 치료를 받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는 사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치료를 잘못 받고 있는 거지. 제대로 치료를 잘 받고 원인에 따라 정확하게 치료받으면 다크서클은 좋아질 수 있어. 어떤 분들은 뭐 다크서클은 절대 치료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치료하면 다크서클이 개선될 수 있어. 그러면 요즘에 다크서클 크림이라고 해서 눈 밑에 크림을 바르면 미백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나요? 다크서클 크림은 보습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거 자체가 다크서클을 없앨 수는 없어. 왜냐면 예를 들어 색소 침착이 있는데 바르는 크림으로 그게 없어진다면 사실 다크서클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리고 그 크림 만든 사람은 지금 재벌이 됐겠지.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보습을 열심히 하는 게 더 도움이 돼. 다크서클 치료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이런 경우에는 더 심해지나요? 다크서클을 제대로 치료하면 치료하다가 그만둔다 하더라도 더 심해지진 않지. 그냥 어느 정도 호전된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눈 비비거나 피곤하지 않게 하면 어느 정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지. 다크서클 치료하다가 눈을 웬만하면 비비지 말라고 했는데 알러지가 있어서 자꾸 가려운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차라리 안과를 가서 뭐 겉에 바르는 연고라든지 아니면 안약 같은 걸 처방을 해서 근본적으로 눈이 가렵지 않아서 손이 가지 않게 해야 돼. 그런 약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지.